라니맘닷컴이 혼으로 제작되는 11월 10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통키 뉴스는 저녁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찌저찌 이번 주까지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번 주 거의 이제 바쁜 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 한번 치고 미국의 로컬 뉴스 중요한 것들 좀 정리해 드리고요. 그다음 종 한번 더 치고 세계 경제 뉴스 정리해 드리고요. 종 한번 더 치고 오늘의 시장을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띵. 자, 첫 번째 소식은요. 미국의 로컬 소식인데요. 자, 미국 국민들의 가계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2조 달러를 넘어서서 빚더미 위에 오른 미국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참고로 이렇게 녹음하는 미진올 팀장은 빚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습니다. 빚만 없으면 산다. 빚만 없으면 산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돈 없으면 안 쓰면 되지. 카드 갚을 수 있는 선에서 긁어야지.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다 보니까 빚을 안 지고 사는데 사실 미국에 살면서 돈을 모으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불가능을 도전해서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첫 뉴스부터 자랑질해서 죄송합니다. 미국은 국가 부채도 29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민 1인당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10만 달러씩 거의 20만 달러의 빚더미 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끝내 30년 만에 최고치인 6% 이상 급등해 인플레이션 공포를 체감시키고 있는데요. 공급 대란과 비용과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가솔린 가격 등 에너지와 식료품, 서비스 가격, 렌트비까지 모든 부분에서 6개월째 급등을 지속하고 있어 미국민의 소비자, 비즈니스, 경제 전반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시장을 분석하라에서 해부하라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상승 추세를 뒤집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사안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의 재정 형편을 해친다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에 물가 하락을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참 답답한 게 이겁니다. 연준 의장은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미국인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뽑고 1년을 기다려줬는데 이제 와서 인플레이션의 문제를 해결할 경제위원회에 방안을 지시해라. 참 이 노인네가 뒷북 치는 인간도 아니고 진작 지시하라고 했어야죠. 이제서 한다. 이게 참 본인들은 뭐 물가가 올라도 가스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바이든 대통령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요. 뭐 음식값이 아무리 비싸도 자기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바로 이제 탁상공론이거든요. 갑자기 열이 확 뻗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역점 사업으로 최근 의회 절차가 마무리된 인프라 예산 법안에 대한 서명식을 오는 15일 여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중산층 재건을 위한 약속과 초당적 인프라 법안이 미국 가정에 가져다줄 역사적인 혜택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나는 이 뉴스를 전하면서 이렇게 생색내기 같은 느낌이 들고 왜 그럴까요? 내가 트럼피도 아닌데. 전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비싼 100개의 우편번호, 집코드 중에서 21개가 LA 카운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서 뉴욕과 더불어 전국의 가장 비싼 주거지역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가장 비싼 10개의 집코드, 그러니까 집코드가 뭐냐면 우편번호입니다. 중에 6개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단연 가장 비싼 곳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높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로 가장 낮은 감염률을 보였던 캘리포니아주가 겨울철에 돌입하면서 빠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려되네요.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렵게 이룬 방역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확산세를 막기 위해 부스터샷과 백신 접종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영국 병원에서 사망한 8명 중 1명이 다른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다가 코로나에 감염돼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병원이 코로나 슈퍼 전파자가 된 셈으로 의료진의 백신 의무 접종을 강제하지 않은 탓이라는 비판이 영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함유한 가짜 처방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마약 단속국은 최근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유명 약품으로 위장한 불법 마약의 유통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사망 사건이 폭증하면서 공공안전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LA 카운티 내 각종 증오범죄가 지난해 대비 20%가 증가했고요. 특히 인종 관련 증오범죄는 5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무려 7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사실상 단일화된 K2.5 하이브리드안에 대한 LA시 의회 특별위원회의 첫 번째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한인들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 현 상태를 무력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행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요,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기 방어 수단을 제공할 근거를 두고 있지만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한 접근으로 중국의 군사 행동을 억제해 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이 잠정적으로 오는 15일 저녁으로 잡혔습니다. 이번 상담은 화상이기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 주석과 얼굴을 맞대는 양자 대면에 나선 것입니다. 자, 15일. 자, 여러분, 요 발표가 이제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 화상 정상회담 때문에 출렁였던 주식들 기억나시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방부는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 조건에 기초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은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맞춰 조건에 기초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여전히 할 일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 가격이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둔 전 세계 서민 가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정부 지원금 등으로 연명하던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은 위드 코로나 돌입과 함께 물가 급등이라는 암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종 한번 치고 자, 경제 뉴스 및 세계 경제 뉴스 및 주식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부동산 개발사 자산 매각을 쉽게 대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아마 헝다 사건 이후로 그렇죠. 지금 중국 당국도 굉장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에는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겠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 설비 설치를 사상 최대로 느리겠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타났거든요. 자, 인프라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니까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 그래서 이미 선침해가 끝났어야 됩니다. 자, 지금 테슬라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할까요? 자,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의 11억 달러를 진짜 팔았습니다. 근데 진짜 팔기는 했는데요. 진짜 팔기는 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또 이제 선물 옵션을 해서 사실 본격적으로 머스크가 팔아야 될 지분은 안 판 겁니다. 세금 납부와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 요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따가 오늘 영상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때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와 경쟁 업체에 있는 곳이 어디죠? 아마존도 있고 애플도 있고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쟁 업체는 맞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인데요. 자, 넷플릭스 주주들에게는 호재네요. 디즈니 플러스가 가입자 증가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넷플릭스가 쫙쫙 앞서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벤츠 등 이제 6개 회사들 포드, GM, 볼보, 벤츠 등이 참여하는
자, 자동차 회사들이 2040년까지 내연 기관차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페이스북이요. 정치 등의 민감 주제에 대해서는 세부적 맞춤형 광고를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요. 메타버스의 시대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잘 가는 줄 아시죠? 단순한 반도체 기업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잘 가지 못하죠. 거의 엔비디아가 아니라 메타비아라고 칭할 정도로 메타버스는 최고의 먹거리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후년부터 라스베가스에서 로보택시 상업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모셔널 리프트. 현대차 그룹과 미국 자율주행 기술업체 액티브의 합작사죠. 제가 베가스를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가서 꼭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데시가 핀란드의 음식 배달 업체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애프터마켓에서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종 한번 치고, 자, 오늘 주식시장 오늘 광고 없습니다. 늦었으니까 바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의 발목이 잡히면서 이틀째 연속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자, 시장을 해보아라 영상에서 보시면 자, 여러분이 미주널의 멤버십에 가입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그저께 멤버십 영상에서 시장을 해봐라 영상에서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파티가 끝나간다 였습니다. 이게 그저께. 그래서 어저께 시장이 폭락했죠.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서 무당 아닙니까? 그래서 무당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뭐라 그랬죠? 어저께 분석 영상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쉬었다가는 장세다. 그랬더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이 오후 7시 10분인데요. 선물시장 어떻습니까? 다 플러스로 지금 전환되고 있죠. 그렇죠? 가장 여러분이 미주널 멤버십에 가입하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큰 줄기, 추세, 큰 그림 이거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더하면 자랑 같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십시오. 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욕 주식시장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시금 이틀째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중요한 경제지표가 있었죠. 맞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였습니다. 미국의 노동부가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발표했는데요. 상상 이상으로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월보다 6.2% 급등한 것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것은 1990년 12월 이후 최대 폭 상승으로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5.9%를 웃돌았습니다. 10월의 CPI는 전월 대비로도 0.9%가 올랐고요. 이 역시 블룸버그의 예상치인 0.6%를 더블 가까이 올랐다는 것.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4.6%나 올랐고요. 전년 동월 대비, 작년 대비, 지난달 전월 대비는 0.6%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불안감이 부각되며 채권 시장에도 투매가 이루어졌는데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1.56%를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0.13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이날 3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금리가 예상보다 높게 형성됐다는 점도 채권 금리 상승의 요인이 됐습니다. 물가와 달리 고용 지표는 안정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지난주보다 4,000명 감소한 26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불안감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요. 대형주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1.92%, 마소가 1.59% 떨어졌고요. 그나마 전날 11.99% 급락한 테슬라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도 머스크가 다 팔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게 호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지수 낙폭을 줄여 테슬라는 4.34% 올랐습니다. 또 어제 10% 떨어지고는 4.3% 오르면은 손해인데 좀 더 올랐어야 되는데. 자, 장마감 후 발표한 기대 이하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코인베이스가 8.06% 급락했습니다. 여러분, 코인과 관련된 종목은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로빈후드가 아니라 라이엇입니다. 반면에 어펌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시가 발표하고 급등했죠. 저희 멤버십 영상에서 꾸준히 다뤄드리고 있는 종목 어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네요. 하지만 오늘 시장의 역시 관전 포인트는 오늘 드디어 IPO에 상장한 아마존이 투자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의 대항마라고 일컬어지는 이로써 니콜라는 영원히 꼴라꼴라 빠이빠이 시켜버리는 리비안이라는 기업의 상장이었습니다. 아마존이 투자한 전기 배달 트럭 업체 리비안은 이날 나스닥에서 첫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공모가 대비 무려 29%가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는요. 공모가보다 무려 50%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고요. 리비안의 시가총액은 860억 달러로 GM이 860억 달러 거의 올라가자마자 GM이랑 지금 시가총액이 똑같아졌어요. 대박이죠. GM과 비슷하고 포드보다 높습니다. 포드는 770억 달러였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시장을 해부하라 영상은 조금 후에 올라가는 멤버십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한국에서 이 뉴스를 들으시는 분들 정말 이번 주는 쉽지 않은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미시노르가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나눔이 있는 선한 부자로 자라가기까지 미즈노르가 함께 화이팅!